2번 다시 안 그럴게요. 제발 저를 감옥에 보내지 마세요. 철창에 매달려 울부짖는 지강호. 그러나 차갑게 닫히는 철장과 눈물 흘리며 등을 돌리는 어머니 정순이. 그리고 그 모든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는 지은호의 떨리는 눈빛. 이제부터 한 가족의 이름 아래 묻혀있던 모든 비밀이 드러납니다. 3천만 원. 은호의 계약금으로 간신히 수습된 그 사건 이후에도 지강호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며칠만 지나면 또다시 그 생각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다를 거야. 확실한 정보만 있으면.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거든요. 분명 누나한테 더 있을 거야. 은호가 회사로 떠난 빈집. 지강호는 마치 도둑처럼 누나의 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죄책감과 욕망 사이에서 흔들리는 마음이 고통스러웠죠. 서랍장을 열고 옷장을 뒤지고 책상 서랍까지. 마치 잃어버린 꿈을 찾듯 간절히 뒤졌습니다. 통장이 어디 있지? 하지만 비밀 통장은 없었어요. 대신 책상 깊숙한 곳에서 낡은 노란 봉투 하나가 손에 걸렸습니다. 뭔가 예감이 좋지 않았어요. 호기심에 이끌려 봉투를 열어본 순간 지강호의 세상은 뒤바뀌었습니다. 입양 서류. 이게 뭐야? 떨리는 손끝으로 서류를 펼쳤어요. 피입양인 지은호. 그 글자들이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눈을 찔렀습니다. 누나가 입양됐다고? 그 순간 지강호는 무릎이 꺾였어요. 25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거든요. 이틀 뒤 주민센터. 지강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은호, 정말 입양인가요? 네, 맞습니다. 공무원의 담담한 대답이 지강호의 가슴에 못을 박았어요. 그 순간 어린 시절의 상처들이 홍수처럼 밀려왔습니다. 은호는 착해요. 은호처럼 해봐. 왜 너는 은호 같지 못하니? 끝없는 비교 속에서 상처받았던 그 모든 순간들. 그것들이 이제 분노가 되어 지강호의 가슴을 태웠어요. 그럼 내가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했어? 집으로 돌아온 지강호는 곧바로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 도박이라고 생각했어요. 집을 담보로 5천만 원 대출받고 싶습니다.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에도 지강호의 손은 계속 떨렸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분노가 이성을 집어삼키고 있었거든요. 동네 PC방. 담배 냄새와 라면 냄새가 뒤섞인 그 답답한 공간에서 지강호는 마지막 승부를 걸었습니다. 온라인 바카라 사이트에 접속했어요. 5천만 원을 모두 걸었습니다. 첫 번째 게임. 이겼어요. 역시 이거야. 하지만 그것은 달콤한 함정이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연이어 지기 시작했어요. 지강호는 점점 더 큰 판에 도전했습니다. 잃은 돈을 되찾겠다는 집착으로 말이죠. PC방의 형광등이 차갑게 내려앉은 새벽. 사흘 만에 5천만 원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안 돼. 이럴 리가 없어. 지강호는 모니터 앞에서 허탈하게 웃었어요. 쓴웃음이었죠.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거든요. 일주일 뒤 하얀 봉투 하나가 우편함에 꽂혀 있었습니다. 정순이는 불안한 예감에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어요. 경매 개시 결정 통지서. 아. 그 작은 한마디와 함께 정순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 세월이 담긴 집이 한순간에 남의 것이 된다는 절망감이 온몸을 휩쌌거든요. 어머! 은호가 급히 달려와 어머니를 부축했어요. 하지만 정순이는 이미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깨어난 정순이의 첫 마디는 절규에 가까웠어요. 우리 집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한평생 모아서 지은 보금자리가 무너진다는 현실 앞에서 말이죠. 그날 밤 정순이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가장 아픈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그만해야 해. 이게 강호를 살리는 마지막 방법이야. 떠나가는 별들을 바라보며 정순이는 조용히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경찰서인가요? 그 밤 지강호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딩동 딩동 딩동. 초인종 소리가 잠든 지강호를 깨웠어요.
누구지? 비몽사몽간에 문을 열어보니 2명의 경찰이 서 있었습니다. 지강호 씨 맞으신가요? 네. 네. 신분증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그 순간 지강호는 모든 걸 깨달았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뭘. 조용히 따라와 주세요. 수갑이 찰칵 채워지는 순간 지강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와 은호가 현관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엄마, 누나. 지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순이는 차마 아들을 쳐다볼 수 없어 고개를 돌렸어요. 은호는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었고요. 엄마 제발. 제발. 그때였어요. 강호는 문득 은호의 입양 서류가 떠오르며 누나가 날 신고했다고 생각했죠. 넌 누나도 아니야. 그래서 네가 나 신고한 거잖아. 내가 나오면 너부터 가만 놔두지 않겠어. 입양 서류 다 봤어. 내가 모를 줄 알아? 강호는 경찰차에 타기 전 마지막 발악이라도 하듯이 누나를 경멸의 눈빛으로 쳐다봤죠. 하지만 경찰차 문은 무정하게 닫혔습니다. 지강호는 뒷유리창 너머로 점점 작아지는 집을 바라봤어요. 그제야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구치소. 차가운 시멘트 벽이 둘러싼 그 작은 공간에서 지강호는 처음으로 진짜 혼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하지만 현실은 더욱 잔인했어요. 다른 죄수들은 지강호를 호락호락하게 놔두지 않았거든요. 야, 이 새끼. 여기 처음이지? 덩치 큰 죄수가 지강호 앞을 막아섰습니다. 돈 있어? 저는 없으면 맞아야지. 주먹이 날아왔어요. 코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지강호는 그제야 이곳이 어떤 곳인지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가족도 버린 놈이 뭔 얼굴로 여기 있어? 도박꾼 새끼. 매일같이 들려오는 조롱과 멸시. 때로는 주먹질도 당했어요. 지강호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자신의 처지를 되돌아봤습니다. 밤이 되면 더욱 외로웠어요. 차가운 바닥에 누워 지강호는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지금 뭘 하고 계실까? 은호 누나는 혼자서 얼마나 힘들까? 그때까지도 지강호는 깨닫지 못했어요. 진짜 소중한 게 무엇인지 말이에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났습니다. 지강호는 점점 야위어 갔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잤거든요. 죽어버릴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떠오르는 건 가족들의 얼굴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죽으면 엄마는 더 힘들어 하실 거야. 3주째 되던 어느 밤, 지강호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집, 늘 맛있는 밥을 차려주시던 어머니의 손길, 언제나 자신을 챙겨주던 은호의 미소.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말이에요. 입양이 뭐가 중요해. 25년 동안 가족이었는데. 지강호는 차가운 벽에 기대 앉아 처음으로 진심으로 울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너무 늦게 깨달아버린 소중함 때문에 말이죠.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혼자 중얼거리는 지강호의 목소리가 빈 감방에 메아리 쳤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면회일이었어요. 지강호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면회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누군가가 와 있었어요. 정순이와 은호였습니다. 엄마, 누나, 유리창 너머로 보는 가족들. 지강호는 그들을 보는 순간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한 달 동안 그리워했던 얼굴들이었거든요. 강호야, 많이 힘들었지? 정순이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아들이 너무 야위어 있었거든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을지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 지강호는 유리창에 이마를 기댔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사과였어요. 한 달 동안 뼈저리게 깨달은 후회가 담겨 있었거든요. 누나도 정말 미안해요. 은호를 바라보는 지강호의 눈빛이 애절했어요. 그런 말하면 안 되는 건데. 25년 동안 누나였는데. 은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괜찮아, 강호야. 우리는 가족이잖아. 혈연이든 입양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함께 산 시간이 우리를 가족으로 만든 거야. 그 말을 들은 순간 지강호는 더욱 울었어요.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을 상처 입혔는지 깨달았거든요. 엄마, 누나. 저 진짜 달라질게요. 지강호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여기서 나가면 열심히 일할게요. 도박은 절대 다시 안 해요. 엄마 효도하고 누나한테도 정말 잘해드릴게요. 정순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 강호야. 엄마가 믿을게. 우리가 기다릴게. 그러니까 몸 건강히 지내. 은호의 따뜻한 미소가 지강호의 가슴을 치웠어요.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 지강호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누나.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평생 한 번도 제대로 표현해보지 못했던 마음을 담아서 말이에요. 가족들이 떠나간 후 지강호는 혼자 남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가족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했거든요. 그날 밤부터 지강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른 죄수들의 괴롭힘에도 참았고 매일 반성문을 썼어요. 가족이란 함께 흘린 눈물과 나눈 웃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혈연보다 소중한 건 마음입니다. 저는 이제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몇 달 뒤 지강호는 모범수가 되어 있었어요. 다른 죄수들도 지강호의 변화를 인정했습니다. 야, 강호야. 진짜 달라진 것 같네. 가족이 정말 소중한 거구나. 지강호의 진심이 전해진 거였어요. 어느 날 밤 지강호는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나가면 정말 새 사람이 될 거야. 가족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될 거야. 그리고 그 다짐은 진심이었어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 뻔해서야 깨달은 뼈아픈 깨달음이었거든요. 과연 지강호는 출소 후에도 이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진정한 가족이란 혈연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때로는 가장 큰 시련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소중한 가족이 있으신가요? 어떤 순간에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